안녕하세요. 저는 서초 M동물의료센터 이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주시는 질문 중 하나인 저희의 살찔까봐 캔사료 안 먹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캔사료는 정말로 살이 찔까요? 더? 대답은 NO입니다. 캔사료가 살이 더 찐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캔사료를 먹게 되면 좋은 점이 건사료에 비해서 수분 함량이 훨씬 많죠. 그래서 물을 조금 덜 먹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분량을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캔을 너무 많이 먹여서 살이 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캔사료도 먹고 건사료도 먹는다는 거예요. 한 끼에 건사료를 1회분만큼 듬뿍 먹고 거기에다가 캔사료도 먹는다던가, 혹은 1회분만큼 건사료를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위에 습사료를 같이 얹어가지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보다 칼로리가 높았기 때문에 살이 붙는 거지, 캔사료를 먹었기 때문에 살이 붙는 건 아니에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양이 비만 고양이일 때 캔사료 다이어트를 시킬 정도거든요. 건사료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평상시에 보관이 쉽고 이동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건조시켜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건사료에는 전혀 수분 함량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건사료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한 만큼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사료가 고양이나 강아지 뱃속에 들어가면 사이즈가 원래 나와있던 사이즈보다 2~3배 정도로 불게 돼요. 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정확히 먹어야 되는 양만큼 먹었을 적에 포만감이 나타나는 시간이 조금 연장된다는 얘기예요. 먹을 만큼 먹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아이들이 더 먹겠다고 하게 되고, 그럼 보호자님께서 모자라나 보다 하고 더 주시게 되죠. 그러면 항상 약간 과식을 하게 된다는 게 건사료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습사료는 처음부터 물이 딱 정확하게 타져 있고 고기의 형태 혹은 무스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정량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정량을 딱 먹기에 좋은 사료는 어떻게 보면 캔사료예요. 외국의 사료 회사에서는 사실 캔사료 비율도 꽤나 높은 편인데요.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건사료의 비율이 좀 절대적으로 높고요. 건사료도 먹고 캔사료도 먹고 하는 거를 하지만 않으면 캔사료를 먹는다고 해서, 습사료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캔 형태로 나와 있는 모든 캔사료를 그냥 사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습사료는 간식사료와 주식사료로 나뉘어져요. 주식사료란 한마디로 그것만 먹어도 필요한 모든 성분이 다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간식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료에다가 특히나 이렇게 수분 함량이 많은 사료에다가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정확하게 맞춰서 넣기는 그리 쉽지가 않다 보니 간식용 사료는 그야말로 정말 간식으로 먹을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요. 주식 사료는 고기에 대한 필요한 양들을 모두 다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사료가 보통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캔사료 주셔도 되고 건사료 주셔도 되는데 단 조심하셔야 되는 건 건사료와 캔사료에 하루 필요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회사에서 권장하는 이 하루 섭취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량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는 건사료를 주고 오후에는 캔사료를 주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단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의 절반씩 나눠서 주셔야 하루에 필요한 양이 딱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료 위에다가 토핑처럼 올려주실 때는 정말로 정말 토핑처럼 아주 소량만 올려서 입맛을 살짝 당겨주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요. 습사료를 먹는다고 해서 살이 더 찌는 거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료 봉투라던가 캔사료 뒷면에 보면 권장되는 양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다, 혹은 우리 애는 이것만 먹었더니 되게 부족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동물들을 다 한 그 칸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먹이실 적에 꼭 같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우리 아이가 보는 변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의 변을 너무 많이 봐서 사료 적게 먹여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료를 한 번 먹을 때는 보통 거기에 따라서 변도 한 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를 하루에 2번 정도 먹인다라고 하면 변도 2번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한테 사료를 조금 다이어트를 시키기 위해서 적게 먹인다고 먹였는데 우리 아이 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부스러져 버리거나 양이 좀 너무 적은 것 같다 라고 생각될 적에는 사료량을 조금 조절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양이들은 사실은 횟수에 맞춰서 변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반드시 변을 보는 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 애는 체중이 6kg가 나가니까 6kg만큼 사료를 먹여야 되겠는데 살이 안 빠져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 아이의 목표 체중을 정하셔서 목표 체중의 사료량에 맞춰서 사료를 먹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현재 체중은 6kg지만 목표 체중은 예를 들어 5kg다 라고 하신다면 목표 사료량은 5kg에 맞춰서 가는 게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사료를 확 줄여버리시면 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료량을 줄여 나가시는 데는 반드시 한 달에 5%에서 10%씩만 양을 줄여서 서서히 몸이 거기 적응하게끔 맞춰가시면서 다이어트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보호자님들이 저희 강아지는 체중이 몇 킬로인데 얘 뚱뚱하죠?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키가 얼마냐에 따라서 같은 체중이더라도 비만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키가 180이신 분하고 키가 160이신 분을 똑같은 선상에다 놓고 몸무게를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무조건 몇 킬로라고 하는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몸매와 갈비뼈 그리고 아랫배가 어느 정도 처지는가 전체적으로 몸매 모양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다이어트와 캔사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